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이른바 통일 교육 자료에서 흡수 통일 얘기를 쏙 뺐다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북한 눈치를 봐도 너무 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통일부가 흡수 통일 독일 사례를 아예 통째로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매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배포하는 통일 교육 교재인 통일문제 이해라는 책자에서 2017년도 버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정부죠, 총 8페이지에 거쳐서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 사례가 소개됩니다. 독일 통일과 같이 남북한 통일 기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적시돼 있었는데 2018년 정부가 바뀌었죠. 현 정부로. 8페이지짜리가 3페이지로 축소되더니 올해는 아예 흡수 통일, 독일 통일 사례가 통째로 삭제됐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 경제가 대체됐다는 겁니다. 남북의 경협을 크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인권 부분도 통째로 삭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라는 그 책에서 지난해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차원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올해는 그냥 통째로 다 삭제된 걸로 확인됐고요. 통일은 북한 주민도 자유와 복지 등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표현도 올해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복지 등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으로 수정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유호열 교수는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역대 정부는 독일 통일을 모델 중 하나로 삼아 여러 준비나 연구를 해왔는데 현 정부가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통일 준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일부가 통일 자체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통일이라는 용어를 잘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를. 통일 관련되는 여론조사도 최근 보면 좀 보기 드물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일이 앞으로 될 거냐, 20대는 통일을 원하느냐, 언제쯤 될 거냐, 이렇게 흔히들 물어왔던, 자주 했던 조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그런 조사를 보기가 힘들고, 그런 걸 보면 지금, 북한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신뢰 부분, 통일부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부처의 명을 평화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평화부로? 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소파를 좀 더 큰 걸 할 수 없었나요? 소파가 좀 작아 보인다. 네. 좁아 보인다. 저는 이미지 전문가가 옆에 조언을 했다면 좀 소파를 큰 걸 했을 텐데 저도 좁아요, 이게. 여기도 좁다. 그런데 그 소파가 좁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훨씬 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최근 각종 여론들을 분석을 해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랖이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 더 친근감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도도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볼 때 북한이 합의 이행을 하겠느냐에 대한 믿음, 신뢰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거든요. 그럼 이걸 좀 더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건 아마도 앞서 우리가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최근에 경제 문제 때문에 커졌을 공산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도 압박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메시지 주기 위해서 저랬다고 하지만 저런 이 발언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감정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유월 교수가 지적하듯이 북한의 눈치 보느라 흡수 통일 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다 드러냈다라는 건데, 아니, 저쪽은 우리 보러 오지랖 부린다라는 막말 하는데 우리는 정작 북한 눈치 보느라 독일 통일 사례도 못 든다면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웠잖아요. 흡수 통일, 독일 통일. 그럼 저도 한 30년 전에 통일 교육을 받았을 때 내용과 2017년 교재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를 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일 비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항상 통일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라든가 빈약한 경제 사정에 의해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주로 통일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는 남북 경협과 평화에만 지나치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닌가. 통일의 목적이 한반도 전체의 생존과 북한 주민들을 위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드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슈 이것저것 한번 짚어봤습니다.